자, 오늘 수업 영상을 찍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찍은 영상이 녹화를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새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결석한 친구들 잘 봐주시고요. 문제 풀이하는 거 집중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월말 평가가 있었는데 그 리뷰는 아직 시험 못 본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리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랑 싹 다 받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쭉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 질문은 아니어도 풀이를 좀 같이 잘 봐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1차원자 fx는 ax 플러스 b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정답을 근데 먼저 좀 불러줄게요. 자, 1번에 마이너스 6, 자, 2번에 a는 3보다 크다, 자, 3번에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k는 5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는 3, b는 1. 자, 5번에 1. 자, 6번에 3. 자, 그 다음에 7번에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 자, 8번에는 기역, 디귿, 비읍. 자, 9번에는 3번. 그 다음에 10번에 바르게 짝 지우세요. 기역은 M, 니은은 N, 디귿은 L. 자, 11번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세요.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2. 자, 그 다음에 12번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입니다. 자, 정답 맞춰봤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1번부터 볼 건데,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면 빼기 a 플러스 b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좀 정리를 해주면 a 빼기 b는 1이다 이 정도로서 일단 표현이 되어집니다.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나에 대한 표현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사실은 공통수학 2에서는 정식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합성함수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함수가 여러 번 거쳐진 건데,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위에서 fx가 ax 플러스 b라고 했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ft라고 쓰면 x 자리 그대로에다가 t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x자리에다가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원래 x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2x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f라는 함수 안에 또 fx라는 걸 넣었다라고 하면 a에 요 x자리를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b인데 이 fx는 또 뭐예요? 또 ax 플러스 b니까 a에 괄호를 열고 ax 플러스 b 괄호 닫고 플러스 b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걸 합성함수, 뭐 이런 것들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행동을 3번을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좀 써놓아 봅시다. 지금 f에 x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근데 보면 이런 식으로 3번을 거칠 때 요거 지금 2번까지는 우리가 썼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 괄호 안쪽에 다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새롭게 한번 써주면, 자, 이 부분 있죠. 자, 요 부분만큼, 자, 이 부분만큼이 지금 이 함수에서 x자리 그대로를 넣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f의 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 부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미리 해놨으니까
이 자리를 이제 이걸로 대체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중괄호를 열어서 A의 AX 플러스 B의 플러스 B까지 하고 플러스 B까지 이렇게 해야지 세 개 함수를 세 번, 그러니까 사실 세 개를 합성시켜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 준다면 A 제곱 X 플러스, 자 여기 지금 A, B인데 A, B 플러스 B인데 여기 A까지 있으니까 A 제곱 A 제곱 B 플러스 그 다음에 A, B 플러스 B죠? 이거는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한 이 합성함수라는 부분을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었냐라는 거고, 그것까지 썼으면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 번 합성이 되어진 거다. 합성의 횟수 자체는 두 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합성됐고 그게 또 한 번 더 합성된 거니까 세 개가 합성된 거죠. 자, 그럼 결국 여기까지가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자, 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F 세 번 합성시킨 거의 세 개 합성시킨 거에 3을 집어넣었다. 그럼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A의 세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거고, 자, 역시나 세 번 합성함수 된 거에 대한 2를 집어넣어 준 거는 X자리에다 2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행스러운 게 있죠. 뭐냐면 이 세 개의 항목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쓱 해서 빼준다면, 자, 이렇게 빼준다면, 자, 여기는 깔끔하게 날아가죠. 자, 이 부분들은 깔끔하게 날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A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의 A 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건 빼기 1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 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자리를 바꾼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까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랑 B의 값들을 구해냈고요. 마지막으로 fx가 완료가 되겠죠. fx는 빼기 x 빼기 2였던 건데 f의 4를 지금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 나오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서 자, 요 범위일 때 fx가 0보다 작다. 이 범위 내에서만 0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자, 이 뒤에 말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뒷말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 일단 저거는 뭘 말하려는 거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fx가 a로 묶었을 때 x-2의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a의 값에,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2,3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a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뭐가 되든 0은 사실 될 수 없겠죠. 1차 함수니까. 뭘 집어넣어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되니까 2,3을 반드시 지나는 어떠한 직선 형태의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로 얻어내고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림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자, 2,3이니까 자, 하나, 둘, 셋. 한 요 정도를 현재 지나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내에서만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을 걷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은, 자, 현재 지금 주어진 범위를 표기를 해야겠죠. 마이너스 2부터니까, 자, 하나, 둘, 그리고 1이 여기거든요. 그림이 좀 작아졌는데 확대해서 보면, 자, 현재 요 지점부터 요 범위까지, 자, 이 범위 내에서 어떠하면 된다? 0보다
자, 0보다 작으세요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려놓은 이런 그림으로서 봤을 때는 어때? 절대 0보다 작지 않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는 기울기 양수냐 음수냐라는 걸로써 갈라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기울기가 0은 안 되죠. 1차 함수가 0은 안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요. 절대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이 결국 그려질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 지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즉 이 점을 지나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지나지 않고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얹어져 있으면 요 사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작으라고 그냥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 1을 지나 1,0을 요 점을 지날 때, 자, 이걸 지날 때의 a 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 있죠. 자, 이 직선이 사실 1,0을 지났었어 라고 한다면 대입해봤을 때, 자, 0은 a의 1 빼기 2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a의 값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잡아봐. a가 3이라는 건 기울기가 3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얘보다 기울기 커지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더 확 내려가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큼은 0보다 축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건 뭐다? 분명히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자, 여기 1을 포함한 지점까지 봤을 때 0보다 작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0보다 작으세요. 근데 만약에 딱 요 1,0을 지나고 있는 1,0을 지나고 있는 상태면은 1에서는 0보다 작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요 기울기가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의 기울기는 3인데 이때보다도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요 범위 내에서 다 이제 0보다 작아지는 거죠.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할 수 있냐? 기울기에 대한 값인 a가 3보다도 컸어야 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기본적으로 0,0 원점을 지나면서 내려간 형태 그래프네요. x축의 방향으로 좌우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하였을 때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입기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질문이라고 한다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려볼 거예요. 이 함수라는 단원을 거치게 되면 좌표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하고요. 자, 그래서 1,2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지나는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분은 요런 정도로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건 두 칸당, 자, 두 칸당 한 칸 내려가는 정도의 기울기, 변화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정도의 어떤 직선 형태라고 볼 수가, 아이고야, 난리 났네. 그다음에 한 요 정도, 두 칸당 한 칸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에 한번 드릴까요? 자, 최초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라고 했을 때 얘는 현재 이 상태죠. 원점을 지난 상태죠. 근데 얘가 k의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 했으니까 k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는 거고, k가 이제 음수 다시 이제 마이너스였으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랑 만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원래 있던 원점을 지난 상태는 만나죠. 그러면 언제 어떤 순간일 때?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있죠.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이후로 넘어가면 안 만날 거고, 자, 작은 쪽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견주기 입장에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오다가 요점, 즉 요점을 지나는 순간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또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여기를 지날 때의 요 k 값은 뭔지, 여기를 지날 때의 k 값이 뭔지를 확인할 건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생기죠. 자,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이게 1번일 수도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x축의 방으로 k만큼 이동된 걸 여기다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조심할 건 이거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를 넣어야 됩니다. x축으로 3만큼 평 이동을 시켰다? 그럼 기존에 있던 함수에다가 x 자리를 그대로 x 빼기 3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k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 x 빼기 k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그 평행 이동이 되어진 함수는 이거일 건데, 얘가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림이었던 거겠죠. 어떤 점을 지난다? 첫 번째로는 1,1을 지나는 순간, 그럼 여기다 1,1을 넣어본다고 하면, 자, y 값은 2고요, x 값은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결국 이거를 풀었을 때 k 값은 몇으로 나온다? 자, 이거 넘기면 빼기 4. 자, 자리를 바꿔주면 k는 5라고 나올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점을 지날 때 그 k 값은 5고요. 자, 요 밑에 것도 해봐야겠죠. 자, 이때는 어떤 점을 이 직선이 요 빼기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이러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넘겼을 때 이거 2고요. 넘기고 하면은 빼기 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잘못 대입했죠? 여기 빼기 2죠. 그러면은 다시 빼기 2고, 자, 이거는 플러스 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자, 결론은 뭐냐? k가 5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k의 값은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k의 값은 아예 5보다는 커버리거나 아니면, 자, 왼쪽으로 쭉쭉쭉 가다가 여기 마지막 지난 요 지점을 지났을 때가 빼기 4니까 그것보다도 더 작아버리거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정답을 둘 다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거, 평행이동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의 a 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1차 함수를 구성하는 게 특징적인 게 있죠. 지금 얘는 내려가는 형태고요, 얘는 올라가는 형태죠. 얘 감소함수,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누가 뭔지를 결정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거 기울기 a잖아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아 몰라? 몰라. a를 준 게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요 기울기는 a죠. 여기에 기울기는 a 빼기 4죠. 이 둘 중에 누군가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음수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a랑 a 빼기 4 중에 누가 양수여야 되고 누가 음수여야겠어? 당연히 얘는 a에서 심지어 4를 뺐으니까 더 작아졌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a라는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되고 a 빼기 4라는 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부터 알 수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는 녀석인 얘가 y는 ax-2 플러스 b다 라는 것을, 내려가고 있는 요 녀석이 자, 이렇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특정한 점을 지난 거 알려줬죠. 요 녀석은 또 이제 요거를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기 결정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식을, 자, 요 녀석은 0, 빼기 1을 지난다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녀석. 자, 요 녀석은 3,0을 지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줄 수 있겠죠? 대입해 주면 자, 빼기 1은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b의 값은 1이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식도 3, 0 넣었어요. 자, 0은 자, 3 넣었으니까 a 빼기 4에 3에 플러스 3b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b를 여기로부터 이제 미리 구해놨죠. 그러니까 b에다 1 집어넣어주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3a 빼기 12 플러스 3. 그래서 여기서부터 a의 값은 몇이에요? 요 계산은 빼기 9니까 넘어가면 a는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a, b의 값을 구하세요. a는 3, b는 2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두 1차함수의 그래프 mn. 이건 질문을 많이 받은 문제인데 y축이 한 점 a를 지난다.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n 만나는 점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자, BC하고 OD 같다 이랬을 때 MN의 기울기의 차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게 좀 어렵게 느낄 만한 게 현재 문제에서 어떤 점에 대한 정보, 길이에 대한 정보, 수치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직접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가 됐건 점이 됐건 좌표를 내가 문자를 이용해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좀 더 자신 있게 잡아야 돼요. 뭐냐면 자,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요 점을 0,a라고 잡을 거예요. 뭘로 잡던 그건 본인 마음인데 여기다 이제 요 절편이 0,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좀 표기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현재 이 BC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 OD라고 하는 부분 이 둘의 길이가 현재 같다. 이렇게 똑같다라고 지금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이 직선을 하려면요, 이 점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분의 이거다 해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D를 먼저, 그러니까 요걸 1번으로 점을 잡았으면요, 여기를 세면 2번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 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그냥 문자가 D니까 D, 빵이라고 할게요. D, 빵.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C. 자, 이 녀석은 요건 이제 3번. 요거를 이제 3번이라고 잡을게요. 세 번째로. 얘는 지금 X 좌표는 이미 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D, 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떤 문자일까요? 뭐 C라고 해도 되고요. 뭐 C라고 그냥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잡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점의 좌표를 잡아볼 건데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현재 X좌표 어차피 그대로 DD죠? 근데 자, Y좌표가 뭐냐? 현재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C만큼 올라왔다고 잡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길이만큼이 현재 우리가 잡은 이 B랑 D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C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 C 플러스 D다. 요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로서 잡아준 이후에는 각각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큰 1단계라고 잡았으면요, 2단계에 대해서 기울기를 두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 M은 기울기가 뭐예요? 직선 M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 자, 현재는 요 점과 요 점이죠? 두 점에 대한 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X의 변화량은 D분의 Y의 변화량은 C 플러스 D에서 A를 뺀 거. 그래서 C 플러스 D 빼기 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직선 N 있죠? 자, 직선 N의 기울기는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요. 지금 가로 길이 D분의 자, 높이는 현재 C에서 A를 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직선의 자, 두 직선 기울기의 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길게 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큰 쪽에서 작은 쪽이 빠지는 양의 값이어야 되니까 누구에서 이 길이가 더 크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됩니다. 즉 여기서 얘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어? d분의 c 더하기 d 빼기 a에서 d분의 c 빼기 a를 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10 빼기 a, 여기 10 빼기가 깔끔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d분의 d만 남고 결국 얘의 값은 이게 어떠한 점이었냐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d분의 d라는 곧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떤 점을 내가 직접 미지수로서 잡아줘야 되고 미지수가 많아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1차원수 y는 e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랑 만난다. 아까는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만난다고 했고 상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잡아줄 거고 자, 1,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 자, A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거 6,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자, 요 정도를 6,1로 잡을게요. 마지막으로 4,6 하나, 둘, 셋, 넷에다가 1, 2, 4, 5, 6. 요 정도 C에 4,6이라고 쓰겠습니다. 좀 골치작거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쭉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세 점을 집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을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얘네들의 꼭지점은 이 삼각형하고 누가? EX 플러스 K가 만난대요. 자, EX 플러스 K라는 것도 물어보고 싶은 거. 이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겠지만 K와 값에 상관없이 뭐야? 기울기는 2인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건 한 칸당 두 칸 올라가는 거니까 얼추 한 이런 느낌이겠죠. 약 한 칸당 두 칸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K의 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현재. 조금만 더 키울까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네. 이렇게 내려올려. 조금 키우면은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 만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쭈르르르 하다가 언제? 자, 쭉쭉쭉 가다가 여기 있죠? 내려오다가 최초로 맞는 게 여기죠. 즉 어디를 지날 때? 1,4를 지날 때가 최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 자, 여기서 쭉쭉쭉 내려와서 만나 하다가 요 지점 지날 때 여기 끄트머리 지날 때 있죠? 요거를 지날 때가 마지막.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때의 상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이로서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맞나요. 그러니까 최대인 이 순간에 대한 K인데 K가 지금 기본 절편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직선이 Y는 EX 플러스 K니까 첫 번째, 자, 요게 지금 1번이라고 잡아야겠죠. 첫 번째는 뭐를 지난다? 1,4를 지나는 거죠. 자, 대입해주면은 4는 2 플러스 K니까 K의 값은 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죠? 요점. 사실 절편이니까 요 지점에 해당되어지는 K의 값은 2였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서 여기 2번이겠죠. 자, 얘는 지금 몇을 지난다? 6,1을 지나는 거니까
1을 취한다. 자, 역시나 요 직선에 대하여 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1은 2 곱하기 6 플러스 k가 되어지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1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점이 자, 여기 절편이자 k의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대 최소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니까 2하고 빼기 11이다. 사실 범위를 구하라고 문제를 냈다면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됐겠죠. 자, 6번 했고요. 자, 그럼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정호와 혜미 두 사람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렸는데 정호는 a의 값을 보고 혜미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그린 것이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많이 그래도 봤지만 잘못 봤다라는 유형들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식을 잘못 봤다든지 식을 뭘 잘못 봤다. 잘못 봤다라는 문제는 그 잘못 봤어라고 말하는 것가 아닌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1차 함수고요. 얘를 구성하는 것들은 기울기가 있고 절편이 있죠. 현재 이 정호는 a의 값을 잘못 봤다는 건 기울기는 잘못 봤다는 거지만 요 절편은 제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혜미는 b의 값을 잘못 봤다는 것은 기울기는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여기다 써줄게요. 정호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제대로 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거는 a의 값을 잘못 본 거니까 y의 절편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혜미는 뭘 잘못 봤어? b, y 절편을 잘못 봤기 때문에 거꾸로 기울기는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자, 혜미가 지금 잡아놓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밑에다 쓸까요? 원래 혜미가 찾아놓은 그 직선은 y는 자, 잘 보시면 여기 몇 칸당 몇 칸 갔어요? 4칸에 2칸 올라갔기 때문에 기울기 2분의 1x의 절편은 2다. 이렇게 되어진 셈이고 정호 같은 경우에는 자, 4칸당 2칸이 내려갔습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절편은 빼기인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보는 게 뭐야? 정호는 이거를 잘못 봤으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는 거고 요건 정상적으로 잘 본 거죠. 그 다음에 혜미는 기울기를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y절편 잘못 봤고 기울기를 제대로 봤으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잘못 보기 전에 정확한 직선은 y는 자, 제대로 본 것들만 모아온 2분의 1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2분의 1,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8번을 한번 볼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역시나 밑에 있는 뭐 보기라든지 그런 걸 보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이 그림만으로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가 있냐? 일단 처음에 현재 이 기울기와 절편 제일 기본으로 구성되어진 부분들을 본다면 증가함수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인 y 절편, 즉 이 b 빼기 1 부분 있잖아요. 이 b 빼기 1에 대한 부분은 0보다 현재 작죠. 자, 근데 그 두 개 말고도 뭐가 있냐? 현재 특수하게 1일 때의 이 지점이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죠. 1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작아요. 이 x축보다 아래에 있고 2일 때 함수값은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f1 즉 a 플러스 b 빼기 1은 0보다 뭔지 몰라도 0보다 작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인 2a 플러스 b 빼기 1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이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 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에 사실 지금 이 문제는요 기니가 좀 차이가 있고요. 비슷한데 다르고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짝을 찾아놓은 셈이에요. 자, 기억은 A가 0보다는 크고 B가 1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미리 안 찾았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이미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A는 기울기니까 기울기 0보다 큰 게 맞고요. 근데 둘 다 0보다 크네? B가 1보다 크냐 작냐인데 이거 어디로부터 알 수 있다? 여기 절편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B가 1보다 작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누가 맞아요?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 리을 비교를 했을 때요. A 플러스 B는 어떠하냐인데 이것도 그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 x에다 1 넣어야지 a 더하기 b 꼴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미리 이미 a 플러스 b가 어떠함을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본다면 a 플러스 b는 1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니까 디리즈에서도 디귿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4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뭐예요? 오히려 이제 얘를 알려줬다는 건 2a 플러스 b가 어떠한지를 문제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뭐 3a 플러스 b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자, 2a 플러스 b가 1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비교를 한다면 둘 중에서는 요건 틀리고 요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A, B제곱 C가 0보다 크다 1때 1차원의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B, C는 계속적으로 뭔가 바뀌어질 수는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부호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부호적으로요. 어차피 A, B, C가 0일 수는 없어. 왜냐면 분모 0이면 안 되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셋 중에 누구라도 0이면 이거 0보다 큰 게 아니죠. 0이 돼버리니까 일단 어차피 A, B, C는 0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제곱은 그렇다면 항상 0보다 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와 상관없이. 그쵸? 그리고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또 두 개로 갈라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A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하나는 A가 0보다 작고 C도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의 값은 그럼 뭐냐? B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가 이럴 때 0보다 큰 경우, B가 이럴 때 0보다 작은 경우, B가 0보다 큰 경우, B가 0보다 작은 경우.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이제 4개까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볼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부분과 y절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상황으로서에 대한 기울기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를 봐야 되는 거 빼기 a분의 b입니다. 자, A랑 B가 부호가 풀풀이에요, 풀풀. 그럼 이거는 풀풀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죠, 마이너스. 그럼 Y절편은 무엇이냐? Y절편은 B분의 C라고 했는데 B분의 C가 양이죠? 양이면은 플러스 값이 되는 게 맞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내려가는 기울기 음수이면서 절편이 플러스니까 이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1, 2, 3은 안 되고 4죠. 1, 2, 4, 3년에 지난 형태다. 이걸 좀 빼서 한번 그려놔 볼게. 자, 이런 그림은 1, 2, 4, 3년을 지나죠. 자, 두 번째 이런 구조는 어떨까? 자, A 마이너스 1분의 B에서 A랑 B가 뭐가 반대네? 음수네? 근데 여기다 빼기도 또 붙였어? 그러면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자, Y절편은요 B분의 C네? 이번에도 BC가 뭐가 반대네? 그러면은 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요런 케이스가 되었다면 요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는 양수 올라가는 형태인데 절편이 백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는 겁니다. 됐죠? 아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 조건 하에 저런 조건들 하에 그 반드시 지난 사분면이 뭐냐면 1, 둘 다 1 무조건 지났어야 되는 거고 2는 얘는 지나는데 얘는 안 지나니까 2는 무조건 지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3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4사분면은 역시나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다 지나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를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1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거 확인 안 했는데요?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 해볼게요. 자, A분의 B. 자, 현재 상황 부호반대네 기울기 원래 음수인데 여기 빼기 달렸으니까 플러스죠. 절편은 어때요? B분의 C네 이것도 부호반대네 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보면 안 돼.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더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개형이 그래프이 이런 걸 아니면 이런 걸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두 개와 얘네들은 또 서로 다른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ABC가 어떤 저 조건 하에 어떤 ABC가 됐건 간에 결국은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으로 반드시 1사분면과 4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은 항상 지나야 한다. 정답 3번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D형리은 디귿의 그래프를 LMN과 바르게 짝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워놓고요. 자, 역시나 아까도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봤었는데요.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Y절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를 관찰해보니까 증가함수 형태, 즉 기울기 양수인 형태는 하나만 있고요. 음수인 형태는 두 개가 있어요. 절편에 대한 것도 플러스인 건 두 개, 마이너스인 건 하나 있는데 일단 기울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기울기를 보면요. 자, 질문. A가 양수야, 음수야? A분의 2 양수야, 음수야? 또는 빼기 A 양수야, 음수야? 몰라.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 만약에 A가 0보다 컸다라고 해보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 세 가지 식에 대해서 맨 앞에 있는 거는 기울기 플러스였겠죠? 그 다음 것도 플러스였겠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해봤지만 증가가 되어 기울기 양수인 건 하나여야 되고 음수인 게 두 개여야 됩니다. A가 0보다 커버리면은 플러스인 게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돼버리는데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작은 걸 써줄까요?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오히려 어때요? 음수니까 이거 기울기 음수 맞죠? 요거 기울기 음수 맞죠? 요건 기울기 양수가 되는 거죠. 빼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 결국은 무슨 결론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1번은 아니다.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맞다? 0보다 작은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안 되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게 아니고 A의 값이라는 것은 부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유일하게 그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게 얘거든요. 얘. 그러니까 즉 얘 있죠. 얘가 뭐다? 여기 디귿이다가 되어버려요. 즉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빼기 3인데 여기서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 뭐냐? 절편 0보다 크잖아. 그래서 b 빼기 3이 0보다 크다. 곧 b는 3보다 크다라는 정보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한번 값을 넣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양수죠. 얘는 뭐죠?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부호만 알아도 쉽게 답이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m에 대한 건 절편이 양수죠. 양수였던 건 얘기 때문에
요게 기억이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 부분인 게 요거니까 이게 니은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이 m이 되는 거고 니은 부분이 n이 되는 거고 디귿 부분이 n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하나씩 정보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x의 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4일 때 함수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고,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 나왔을 때 기본 방법이 뭐예요? 범위를 다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한 범위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0 되어지는 값이 1이에요, 3이에요라고 쓸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게 수직선 위에다가 얹어보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경계로 해서 이쪽 영역일 때 그다음에 또 이쪽 영역일 때 이쪽 영역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요. 세 번째 x가 1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fx가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해 준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1과 3 사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 정도의 숫자는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건 빼기를 붙이고 앞에 건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암산을 잘 해주시면 fx가 빼기 x였고요. 앞에가 빼기 1인데 뒤에는 도를 빼기를 붙이면 이상 6 더해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마지막 녀석은 둘 다 빼기이기 때문에 저기 첫 번째 구한 거랑 부호만 반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여기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잡았을 때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2거든요. 하나, 둘이니까 자, 얘부터 가는 겁니다. 요거 지금 기울기 3짜리라서 사실 좀 확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건 빼기 x 플러스 5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3 넣으면 그대로 2는 지나요. 근데 3, 4, 5 기울기는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 녀석도 1 넣으면은 4예요. 잠깐 4면 이거 4구나. 잠깐만요, 이거 잘못 봤어. 이거 0 넣는 거죠? 0 넣는 거. 네? 잠깐만요, 1 집어넣었어. 잘못했네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1 집어넣었을 때 4니까 여기에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1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기울기 빼기 3이니까 한 칸당 하나, 둘, 셋이라서 여기 확 또 내려갈 수 있는 형태. 이런. 근데 이렇게 그림을 다 열심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구간은 또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를 좀 사용할까요? 마이너스 1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해줬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쭉 와서 자, 쭉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4까지니까 4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4까지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눈으로 좀 확실히 보이긴 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 자, 마이너스 1은 참고로 이 셋 중에 어디? 여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빼기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요 값은 함수값이 몇이었었어야 돼요? 10이 되겠죠. 10. 그 다음에 이제 최소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아까 당연히 미리 구해놨네요. 최소값은 여기 2, 10.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 10 하고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기본 방법이랬어요. 되게 오래 걸리는 방식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막 들어가고 하면요. 이 범위를 다 나눠서 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기로 넘어가면 훨씬 빨라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요. 처음부터 잠깐 애초에 이거를 좀 쉬워놓을게요. 아니 이거는 남겨놓죠. 얘를요. 자, 절대값의 개수만큼 1이랑 3이 있잖아. 막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1이랑 3을 잡아놓고 지금 했던 것들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차피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머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돼. 좌표평면도 필요 없어. 3보다 큰 영역이라고 치면 이런 범위로서 생각을 했을 때 3보다 크고 3보다 컸으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야. 그럼 기울기는 확실히 뭐예요? 기울기는 이것도 양수 양수면 x랑 2x니까 플러스 3인 기울기니까 이렇게 팍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영역에서는 뭐 숫자 2 같은 걸 넣었을 때 머리로 상상하는 겁니다. 안 쓰고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야. 그럼 여기 기울기 1이고 여기 기울기 빼기인 상태라서 기울기가 합쳐졌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졌을 거고 마지막 건 또 기울기가 빼기 3인 걸 아니까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범위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요 꼭다리 지점들에 대한 값을 찾아놔 주는 게 사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일단 범위에 집중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얘보다 두 칸이니까 한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4기가 요 정도 어딘가까지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그림을 빠르게 체크를 한 다음에 보면 여기가 빼기 1이었을 거야. 여기가 4였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뭐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저렇게 열심히 일일이 그래프식 구하고 막 그렇게 좌표 얻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빼기 1때 최대네. 그럼 여기다 빼기 1 넣었어. 여기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은 2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4가 4이 8이야. 2 더하기 8 그러면 10이야.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플러스로 하는 것까지가 이제 결과값입니다. 3 집어넣었어. 뒤에 거 0이야. 뒤에 거 2야. 최소값은 2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자, 내가 선생님이 예를 하나 더 들어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비슷하게 가볼까요?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절대값 x-1 자, 2배의 절대값 x-2 그 다음에 뭐 있을까? x 플러스 그냥 이거 좀 쉽게 갑시다. 지금은 뭐 x-2 그 다음에 x-4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지금 얘는 범위를 주긴 줬지만 그냥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아니 그 최소값을 구하라고만 했다고 할게요. 최소값만. 그럼 원래대로 지금 봐봐. 이걸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하면 몇 개로 나눠야 돼요? 0 되는 값 3개이기 때문에 범위를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각각의 범위 따라서 fx 구하고 또 fx 구하고 fx 구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차피 뭐만 말했어요? 얘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가진다. 뭐 그래놓고 나서 a, b를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준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요. 자, 어떤 식으로? 자, x1 여기 있다. 자, x2는 한 칸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2, 4는 그래도 한 두 칸 정도니까 여기가 4라고 잡아놔 보겠습니다. 자, 적당히 그려놓고요.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는 잘 봐야 되죠.
아예 다보다 큰 쪽은 기울기가 몇이야? 3이에요. 3. 그러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3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 대한 영역이라고 치면 여기서 3각 숫자를 넣어봐. 양수고 양수인데 이건 음수죠. 아 근데 기울기 뭐예요? 그럼 얘만 빼기가 달려나왔을 거니까 여기 2x에서 1이 빠졌으면 기울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됐을 거고 다시 1과 2 사이에서는 한 놈만 양수고 두 놈이 음수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갈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사실 그림이 지금 예쁘게 잘 완전히 그림이 기울기 맞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제는 바로 뭐예요? x가 몇일 때가 지금 그림상 최소야? 2일 때가 최소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2 넣어주면은 여기서 얘는 없어졌을 거고 1이죠? 여기다 2 넣어서 빼기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냥 2죠? 1 더하기 2니까 3이다.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정직하게 푼답시고 범위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아직도 지금 한 4번 정도 이제 하고 있을까? 이거 열심히 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고등 과정에서도 되게 주요하게 잘 쓰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꼭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선배 반에서 요번 시험 범위가 여기랑 굉장히 좀 비슷했는데 이런 류를 시험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생은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로서 되게 빨리 풀었고 근데 좀 많은 학생들이 정석적으로 범위 다 나눠서 풀었더라고요. 완전히 이런 얘랑 똑같거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자기가 좀 불안하니까 좀 정확하게 하면서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맞아 안전한 건 맞지만 이게 속도적으로 2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완벽하게 빨리 습득한 학생일수록 더 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을 뭔가 효율적인 방법 배웠을 때는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맨날 그냥 난 내 방식대로만 해야지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그런 방법을 좀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선생님이 분명히 좋은 방법들 알려주실 건데 내가 수학을 잘하고 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빨리빨리 풀어버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 방식을 좀 고수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왜 수업 때 풀렸어도 맞았어도 잘 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인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함수의 그래프는 상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이거를 지난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건데 뭐냐면 이거 중간에 잠깐 끊어놓고 갈게요. 왜? 너무 이게 하고 싶어서 a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점 뭐를 지는다? a의 값에 관계없이 점 3,6을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야 여기 근데 그게 문제네? 이거를 지난다? 그럼 뭐 시작하자마자 좀 황당하게도 이거 3이 뭐요? 이거 6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때 이 점 P를 지나고 직선 이것의 수직인 직선을 그래프라는 1차함수식을 구하라는데요. 이거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죠?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직선이 있는데 서로 수직이야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스스로 답변이 나온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가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다른 거 없어요. 둘이 수직이라고 하면요. 그 둘에 대한 기울기끼리 모였을 때 기울기끼리 곱을 했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요. m 곱하기 a가 빼기 1이다. 이거를 써주셔야 된다는 앞에 개념 책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자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게 a만큼 가는 동안 b만큼 커진 형태라고 칩시다.
근데 얘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잘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수직이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이렇게 그 90도만큼 돌아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길이가 A가 되면서 여기 원래 짧았던 이 길이가 B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예요? A분의 B가 맞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가로 길이 B를 가는 동안 세로 길이는 이만큼 A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이 둘을 곱하면 무조건 약분이 되면서 빼기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건 지우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반 질문을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하고 지금 수직이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인 직선이어야 한다 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 얘의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니까. 자, 결론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얘를 지난다라는 것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둘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y는 기울기 빼기 3이고요. 괄호 열고 x-3 플러스 6이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어요. 뭐 y는 기울기까지는 써놓고 나서 약간 중급 스타일로 치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다 3 넣고 여기 6 넣어서 k를 거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함수 10걸 하시고 요거는 바로 정답이 나와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번까지 이게 지금 수업 중에 찍었던 영상이 날라가 그 녹화가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로 좀 찍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시험 그 월별 평가의 결과는 좀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 카톡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답 하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월별 평가 시험지 뒤에 이제 정답 나와 있는 거를 그 오늘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본인 틀린 것들 번호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줬었는데, 오늘 모든 친구들은 영상 보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우는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요. 만약에 시험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파일로라도 일단 보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그 월별 평가에 대한 시험 리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하려고 해요. 시험을 다 모든 학생들을 본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과제는 이렇게 이제 두 쪽만 나갔어요. 62쪽까지만 해고 뒤쪽은 조금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월말 평가 본 거에 대한 그 새거 시험지를 선생님 줬고 거기다 이제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다시 풀어 오는 거까지가 숙제거든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부분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찍어 놓겠습니다.